한국인 연간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고기 소비량은 평균 58.4kg 정도라고 하는데요. 매년 2.8%씩 증가해온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인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이 고깃집은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인 만큼 경쟁도 치열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종류도 다양하죠. 소, 돼지, 닭, 양 등등의 육류 종류부터 구이, 찜, 탕, 볶음까지 무궁무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해온 것은 이 중에 돼지를 이용한 구이 전문점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예비 창업자분들 또는 이미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 모두 영상을 통해 현 고깃집의 트렌드와 종류들에 대해 잘 파악하셔서요,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무기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깃집 창업 당신이 몰랐던 5가지 사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기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남김없이 먹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살, 갈매기살, 돼지갈비, 껍데기, 부속고기 등을 파는 돼지고기집이 있고, 삼겹살 전문점, 그 다음 소고기 전문점 또는 돼지와 소를 함께 취급하는 종합고기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곱창, 막창, 대창 같은 특수부위 위주로 하는 집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돼지고기는 부위와 형태에 따라 유행이 있었는데요. 대패 삼겹살, 칼집 삼겹, 레트로 열풍에 다시 돌아온 냉동 삼겹살, 소고갈비 부위인 우대갈비, 소고기 토마호크 부위와 비슷한 돈마호크 등이 유행했습니다. 이런 점이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려서 먹는 소고기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엔 돼지의 품종을 내세운 고깃집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돼지고기 품종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스페인의 이베리코, 육즙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뛰어난 버크셔, 마블링이 촘촘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듀록, 그리고 이 두 품종과 요크셔를 교배하여 풍부한 육즙과 식감이 특징인 YBD 품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한 요인으로는 천편일률적인 돼지고기 시장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품종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를 빠르게 캐치한 고깃집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은 품종까지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고기 굽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내 가게의 컨셉과 차별성이 정해질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원형, 사각 형태의 기본 불판을 많이 사용하고, 이 기본 불판에 차별화를 더한 팔각 불판, 계란찜 불판, 찌개 불판 등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2000년대 전후로 유행했던 소뚜껑이 다시 돌아왔죠. 한때 황토구이판, 옥돌판, 황금불판 등 효능이 있다는 불판들이 반짝 주목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 소뚜껑 불판은 어디에 올려놔도 골고루 익고 빠르게 익는 장점 때문에 다시 유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기를 굽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숯불구이와 가스구이가 있습니다. 숯불구이는 숯불이 발생시키는 복사열이 육즙을 가둬주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일명 겉바속촉이죠. 여기에 불맛까지 가미돼서 고기가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확실히 가스구이 방식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숯불의 단가도 단가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취급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공간이며 인건비며 말이죠. 그래서 주로 가스구이 방식을 채택하는 곳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구이는 숯불 방식에 비해 고기의 맛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점을 절충한 옵션이 바로 가스착화식 숯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힌 불판 안에 예열된 숯불을 놓고 가스로 불을 붙여 불판 온도를 높이는 이 방식은 숯불이 고기에 직접 닿지 않아 불맛, 육즙 등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지만 돼지고기 본연의 고소한 풍미와 육질을 느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오히려 불맛이 없을수록 고기 자체의 맛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이게 나름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손님 입장에선 바로바로 불 조절을 할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관리와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같은 경우 손이 많이 가는 숯보다는 가스 쪽이 적합할 수 있으니 내 매장의 컨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할 요소는 바로 메뉴 구성입니다. 같은 돼지고기여도 두께가 다르고 숙성 방식이 다르고 상차림이 다른데요.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삼겹살은 그 명성만큼이나 여러가지 실험적인 아이디어 메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인 삼겹살, 된장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 솔잎 삼겹살 등 다양한 재료로 맛을 첨가하면서 일명 컬러 삼겹살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컬러 숙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본연의 맛을 살리는 숙성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숙성 방식으로는 진공 포장한 고기를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시키는 웻 에이징부터 염지한 고기를 냉장고에서 자연 건조시키는 드라이 에이징이 있고요. 3도 이하의 차가운 물속에 고기를 넣고 2에서 3주간 숙성시키는 워터 에이징 등이 요즘 많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양념한 고기를 항아리 안에서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방식, 고온에 녹인 천연 밀랍에 숙성시키는 방식 등 독특하게 숙성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밑반찬입니다. 메뉴뿐만 아니라 밑반찬에도 많은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소스류부터 보시면 예전에는 기본 소스로 기름장과 쌈장만 제공했다면 요즘은 와사비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명란젓, 청어알젓, 멜젓, 갈치젓 등의 젓갈류와 그 다음 소금도 말이죠. 히말라야 솔트, 함초 소금, 토파념, 마늘 소금 등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소스도 마찬가지로 간장 소스, 콩가루, 데리야끼 소스, 된장, 마요네즈 등 새롭고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밑반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도 방식의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는 밑반찬도 무조건 많이 내보내자는 주의로 고기와 그닥 어울리지 않는 반찬까지 다 끌어모아 한 상 가득 반찬을 제공했었지만 요즘은 고기의 느끼함을 잡는 파채, 양파절임, 장아찌류, 김치류, 쌈채소 정도만 간단하게 제공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대신 사이드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된장술밥, 술리또, 짜파게티, 명란밥, 명란국, 게장밥구이 등 유행하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 식사류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일부 가게에선 술안주로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를 제공해서 주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장의 인테리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깃집의 이미지는 어느 쪽인가요? 네, 정답은 둘 다 고깃집입니다. 사실 고깃집은 인테리어 자체에 큰 영향을 받는 아이템은 아니긴 하지만 요즘은 너무 고깃집스러운 인테리어보다는 가게의 컨셉을 정하고 그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층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겠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이 내 매장에 찾아오는 요인은 음식 자체의 맛이 반, 나머지 절반 모두가 다 맛 이외의 요소입니다. 매장의 컨셉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맛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런 디자인이 이쁘고 저런 게 깔끔하고 이것보다는 이 컨셉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게 음식의 맛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의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컨셉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가 또 있죠. 고깃집 인테리어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이기도 하고요. 바로 환기와 기름입니다. 아이템 특성상 연기와 기름때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는 메인 닥트와 서브 닥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점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돼지고기 구이집의 형태를 보자면 1층에 위치하고 20평 정도의 공간에서 테이블 10개 정도 뽑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겠고요. 이 경우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초기 창업 비용은 1억 이하에서 세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깃집 창업의 트렌드와 기본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쪽 시장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고깃집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 개인 브랜드여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창업 아이템입니다만 그만큼 잘 준비되어야 하고 오픈 후 나의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이 꽤나 많은 쪽에 속합니다. 몸만 열심히 해서는 반쪽짜리고요. 거기에 꾸준한 장사 공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금세 가라앉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장사 인사이트를 켜놓기만 해도 필수 정보가 쑥쑥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도 장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잘 모아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딱 갖다 드릴 테니까요. 채널 꼭 구독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 장사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